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일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로 도시는 무엇인지, 또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이상기후가 증가하면서 탄소 중립이 국제사회 핵심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탄소 제로를 실천하기 위해선 먼저 어떤 곳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68.7%는 건축물에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주범인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드는 핵심 방안은 건축물 성능을 에너지 효율화시키는 게 제일 먼저다. 그리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도시 자체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도록 만들어주는 거. 정부도 이를 인식한 듯 새로 짓는 건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적용해 친환경 건물을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해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의무화했는데 오는 2024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합산한 총 에너지의 양이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인 이곳은 벽 외관에 붙은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 전체 전력의 67% 이상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 이지하우스는 작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가 집 내부에서 소비하는 난방, 냉방, 전력 등 1차 에너지 소비량보다 가구당 3,200kWh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반 건물에 비해 초기 비용이 10에서 15% 더 들다 보니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에너지 제로 건축물을 활성화하려면 정책에 더해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정말 해줘야 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확실한 그 정책과 확신에 찬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유예기간 내에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또 유예기간이 지나고 의무화 시점이 되면 확실하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그래서 채찍과 당근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서울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정부 목표인 2024년보다 1년 앞당기고 내년부터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